안녕하세요. 아직은 미혼이지만 곧 결혼을 앞둔 30대 예비 주부입니다. 경기도 과천시에 거주하고 있고 결혼 준비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곧 있으면 결혼해서 남자친구와 부부연을 맺게 되는데 문득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전 남자친구의 엄마가 고졸 며느리 창피하다고 엄청나게 반대했거든요. 만일 결혼을 허락했더라면 지금의 남자친구와 결혼하지 못했겠죠.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 문득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천만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지금의 남자친구는 제게 최고의 신랑감이거든요. 예비 시부모님들도 너무 좋으시고요. 전 남자친구의 엄마란 사람은 노골적으로 속물티를 내서 정말 답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반대 덕에 결혼이 물 건너갔으니 고마워해야겠네요. 지금은 웃으면서 지난 일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때는 제 배경이 마음에 안 든다며 무시하는 게 큰 상처였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고등학교 시절 갑작스런 부모님의 이혼으로 집안의 가세가 기울었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대학을 꿈꿀 수 없었습니다. 아빠란 사람은 여자에 미쳐서 엄마와 저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거든요. 부모님이 이혼하기 전에도 넉넉한 살림살이는 아니었지만 이혼 후 엄마 홀로 저를 책임지며 키우셔야 했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어렵게 모아놓은 제 대학 등록금을 아빠가 챙겨서 도망가 버리니 어디 돈 넣을 구멍이 없었어요. 대학 진학을 고려할 때 어떻게 등록금을 마련해야 하나 발만 동동 구르는 엄마의 모습을 본 순간 그렇게 마음 아플 수 없었습니다. 나 하나 때문에 돈 걱정만 하고 고생하시는 것 같아 죄송스러웠고 제가 큰 짐이 되는 기분이었어요. 한참 수시 접수할 때 친구들은 여러 대학에 원서를 넣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넣고 싶은 대학에 원서 넣을 수 있을 만큼 부모님의 지원을 받는구나 하고 초라한 제 처지를 더욱 절실히 느꼈습니다. 물론 저도 대학을 가고 싶었죠.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나 엄마에게 수시를 넣을 원서 비용을 달라고 차마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학교에서 연계해주는 기업으로 일찍 취업하고자 했죠. 선생님, 저 취업 신청서 내려고 왔어요. 뭐? 아니, 네 성적이면 서울권 도전해볼 만한데 취업이라니. 부모님하고 이야기 된 거야? 네, 말씀드렸어요. 저는 대학 갈 생각도 없고 취직해서 남들보다 빨리 자리 잡고 싶어요. 학교에서 연계해주는 곳이다 보니까 믿을 만한 대기업이고 나쁘지 않잖아요. 그렇기야 하지만 그래도 고졸로 남는 건데 후회되지 않겠어? 친구들은 대학 생활하며 지낼 텐데 요즘 고졸 흔치 않아. 웬만하면 원서 넣어보지 그러니. 성적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 그동안 공부도 열심히 했잖아.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생선직이라 많이 힘들 거야. 담임 선생님은 이성적으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기 너무 아깝다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미 취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학교에 원서 넣을 때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전문대와 4년제는 금액부터 달랐습니다. 꼭 붙는다는 보장도 없고 잘못하면 그냥 돈 날리는 건데 저는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저를 키우기 위해 식당에 나가 일하셨습니다. 종일 손님 상대하고 서빙하면서 일당으로 받으셨는데 엄마가 힘들게 번 돈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 진학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찌어찌 돈 마련해서 원서 낸다고 해도 등록금까지 감당할 자신도 없었고요. 이때는 이게 최고의 선택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대학교 안 가고 대기업 생산직으로 취직하고 싶다고 거짓말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학 보내줄 돈 없어서 이러는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너 설마
엄마 때문에 대학 안 가겠다고 하는 거 아니지?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 돈 마련해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진학해. 공부머리가 없는 것도 아닌데 엄마 때문에 대학 포기하면 안 되지. 어떻게 마련하려고. 대학 들어가면 돈이 얼만데. 거기다 등록금이랑 책값이랑 차비랑 그걸 다 엄마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엄마 종일 식당에서 일하고 받은 돈으로 우리 먹고 살잖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그렇다고 이렇게 포기하면 어떡해. 힘들수록 더 악착같이 이 악물고 버텨야지. 아무리 없는 형편이지만 너 하나만큼은 보란 듯이 잘 키우고 싶어. 엄마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되니까 네 꿈 포기하지 마. 세상 어느 부모가 자식 앞길을 막고 싶겠니? 네가 이러면 엄마는 평생 너한테 미안해하며 살 거야. 미안한 게 뭐 있어. 지금도 나한테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데. 난 오히려 엄마한테 고맙기만 한걸? 아빠 그렇게 집 나가고 나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나 먹여 살리느라고 계속 고생만 하고 있잖아. 엄마도 아빠처럼 얼마든지 날 포기할 수 있었지만 이렇게 계속 내 손 잡아주고 있잖아. 그래서 정말 고마워. 엄마한테 미안해서 대학 포기하는 거 아니야. 남들보다 빨리 자리 잡고 돈 벌고 싶어.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면서 살고 싶어서 그래. 내가 돈 벌면 엄마도 한결 수월해지잖아. 대학은 나중에 얼마든지 갈 수 있어. 지금은 꼭 대학에 갈 필요가 있나 싶어. 남들 다 가니까 따라가고 싶지 않아. 간절하게 대학 가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닌데 시간 낭비, 돈 낭비하는 거잖아. 나는 귀한 나의 시간을 더 값지게 쓰고 싶어. 나중에 대학에 가야겠다고 생각이 들면 그때 갈게. 지금은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싶어. 비록 생산직이지만 그래도 대기업이야. 연봉도 높고 성과금도 엄청나대. 우리 집 가난해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참기만 했어. 이제 돈 벌어서 하고 싶은 것들 마음껏 하며 즐겁게 살 거야. 날 위해서 결정한 거니까 혹시라도 엄마 탓하지 마. 엄마한테 미안해서 대학 진학 포기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고졸로 남을 텐데 정말 괜찮겠어? 고졸이면 뭐 어때?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들 중에 고졸인 사람들 많아. 학력이 중요하기도 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 학력이란 배경 없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 서울대 나와도 취직 못하는 사람들 많잖아. 대기업 생산직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반면에 나는 학교에서 연계해주니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남들이 부러워할 좋은 기회야. 난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미 취직하기로 마음 먹었고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했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정말 엄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결정 존중해줘. 애써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라고 왜 대학을 가고 싶지 않겠어요? 원한다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제 선택을 존중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 엄마는 아쉬운 기색을 내비쳐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원하는 일이니 존중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의 생산직 근무자로 취업했고 친구들과 다른 길을 걸었어요. 비록 고졸 출신이지만 고생한 만큼 돈을 벌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엄마의 짐을 덜어드릴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걸 얼마든지 할 능력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돈도 열심히 저축했습니다. 미래의 저를 위해서 더 값지게 사용하려고요. 8년 이상 근무하다 보니 그만큼 월급도 오르고 성과금도 많이 받으며 만족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제 친구는 본인도 대학 안 하고 저처럼 취직했어야 했다고 부러워하기까지 했어요. 이쯤 되니 대학을 포기하고 취직한 게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취업난은 더욱 심해졌으니까요. 아무튼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서 집안 형편은 점차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0살이 가까워지던 해에
친구에게 남자를 소개받았어요. 그 남자는 딱 제가 원하던 이상형 그 자체였습니다. 성격도 저랑 잘 맞고 외모도 좋았어요. 사진으로만 봤을 때부터 호감이 막 커졌는데 직접 만나보니 더 좋았습니다. 남자친구도 저를 마음에 들어했고요. 우린 연인으로 발전했고 연애하는 지 1년 반 만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시모의 반대로 큰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죠. 결혼은 무슨 결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로 안 돼. 어디서 이런 걸 데려와서 결혼하고 싶대? 너네 아들 맞아? 이렇게 보는 눈이 없어서 어쩌려고 그래?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반대하는 건데? 내 여자친구 진짜 좋은 사람이야. 우리 서로 많이 사랑하고 있고 결혼하고 싶어. 내가 괜찮다는데 왜 엄마가 이래? 글쎄,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허락하든가 말든가 하지. 생산직에서 굴러먹는 고졸 출신 애랑 무슨 결혼을 한다는 거야? 너 정말 엄마 미치는 꼴 보고 싶어?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니? 내가 고작 이런 며느리 보자고 큰돈 들여서 그 고생을 한 줄 알아? 이놈아, 난 죽어도 허락 못하니까 결혼이고 뭐고 초저녁에 마음 접어. 너 정도면 얘보다 더 좋은 애 만날 수 있어. 네가 뭐가 부족해서 고졸 출신이랑 결혼을 해? 너 부끄럽지도 않아? 남들은 학벌 좋고 능력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하는데 넌 고졸 출신인 공순이랑 그리 결혼하고 싶어? 고졸인 게 뭐 어때서? 난 아무 상관없어. 대학 나와도 취업 못해서 빌빌거리는 사람들이 허다해. 반면에 내 여자친구는 대기업 다니고 있고 충분히 성공했잖아. 뭐? 대기업? 그래, 대기업. 생산직으로 근무하면서 나보다 돈도 더 잘 벌고 능력 있어. 학벌이 다가 아니야. 현재가 어떤 냐가 중요한 거지. 거기다 생활력은 또 얼마나 강한데. 이렇게 좋은 신부감이 어디 있냐고. 네가 아주 기집애한테 단단히 미쳤구나. 대기업은 개뿔. 너 진짜 얘가 대기업 생산직인지 어떻게 알아? 대기업 안에 들어가서 일하는 거 두 눈으로 직접 봤어? 남자 하나 꼬셔서 결혼하고 팔자 좋게 놀고 먹으려는 개수작일 뿐이야. 얘가 왜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몰라? 생각해봐. 고졸 출신이 어떻게 대기업 생산직에 들어가? 아니 뭐 어찌어찌해서 들어갔다고 쳐. 그러면 거기서 대학 나온 사람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무시나 잔뜩 받으면 일하겠지. 돈도 훨씬 적을 것이고. 아니면 대기업에서 일만 하는 거지 순 잡일만 도맡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얘가 너 홀리려고 거짓말하는 걸 수도 있어. 무턱대고 믿으면 어쩌자는 거야. 대기업은 무슨, 딱 봐도 어디 중소기업 생산직이겠지. 얘 옷 입은 꼬라지 하며 들고 온 가방 좀 봐라. 대기업 다니는 애가 명품 하나 없는 게 말이나 돼? 대기업이랑 명품이랑 무슨 상관이야. 그만큼 검소하다는 거지. 맞아요, 어머니. 저라고 명품이 왜 싫겠어요. 명품으로 사치 부리는 것보다 돈 모으는 게 더 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버는 족족 다 저축해요. 그리고 저 정말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뭐 재직 증명서라도 떼서 보여드려야 하나요? 아우, 됐어! 그까지 종이 쪼가리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지 뭐. 난 내가 두 눈으로 본 것만 믿어. 아가씨가 진짜 대기업에서 일한다고 해도 난 이 결혼 반대야. 우리 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고등학교도 못 간 친구들이 허다했거든. 그래서 내가 잘 알아. 배움이 짧은 사람들의 미래가 어떠한지 충분히 꿰뚫고 있다고. 나도 어디 가서 폼나게 며느리 자랑 좀 하고 싶어. 고졸인 걸 자랑스럽게 말할 수는 없잖아. 안 그래? 내 말이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자식이 조금 더 나은 사람과 결혼했으면 하는 부모 마음이라고 헤아려주고 아가씨 그만 헤어져줘.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엄마,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네 인생 구해주고 있는 거야, 이놈아.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떼어내준 걸 크게 고마워할 거다. 그러니까 토달지 말고 가만히 있어. 고졸인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그래요. 학벌이 그저 그러니까 남들이 깔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저는 저 자신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아요.
비록 학벌은 고졸이라도 웬만한 직장에 못지않게 벌고 있어요. 충분히 능력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벌은 그저 학벌일 뿐이잖아요? 현재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고. 어디 그런 말만 하지 말고 내가 알 수 있게 눈으로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오던가. 아니, 인사드리러 오면서 그런 것도 준비 안 하고 뭐 했어? 내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 예상 못 했나? 고졸에 공장 다니는 며느리를 누가 좋아한다고? 우리가 혹할 만한 증거를 챙겨와야 할 거 아니야? 솔직히 말해봐, 아가씨. 특별히 내세울 게 없는 거지? 아까 내 말처럼 별 볼 일 없는 공장 다니는 건데 내 아들 꼬시려고 거짓말한 거잖아. 그렇지?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뭐하러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속여요. 그럼 진짜라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니까? 내가 정확히 딱 이틀 시간 줄게. 그 안에 내 며느리로서 인정받을 만한 증거를 가지고 오면 이 결혼 허락해 준다고. 대신에 아무것도 없으면 내 말 뜻 이해하고 조용히 헤어지는 걸로 아마. 만약에 내 말 안 듣고 결혼하겠다고 계속 고집 피운다면 네 엄마랑 만나서 정리할 거야. 내가 네 엄마랑 만나서 단판 짓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라. 남자친구와의 결혼에서 고졸이 발목을 잡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저 자신이 고졸이란 게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거든요. 학벌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시모는 학벌이 모든 걸 말해준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제가 대기업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해도 제 말을 도통 믿어주질 않았어요. 남자친구를 꿰려고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으로 몰아갔습니다. 고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게 너무도 비참했어요. 무엇보다 저희 엄마를 걸고 넘어지는 것도 참을 수 없을 만큼 비참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집을 나온 뒤 남자친구는 제게 그러더군요. 내일 당장 재직 증명서랑 직원이라는 증거를 잔뜩 모아서 보여드리자고. 그런데 저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야, 내일 당장 회사 가서 재직 증명서 떼고 대기업 직원이라는 증거 있는 대로 모아서 엄마한테 보여드리자. 그럼 자기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실 거고 우리 결혼 허락하실 거야. 글쎄, 그게 다 무슨 소용일까?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자기 나랑 결혼 안 할 거야? 증거 안 보여드리면 우리 결혼 못 해. 엄마 죽어도 허락 안 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 허락을 받아야 하나 싶다고.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거짓말쟁이 취급받고 이런 모욕을 당해야 해? 고졸인 게 그렇게 창피한 일이야? 그래. 어머님 말씀처럼 재직증명서랑 다른 증거들 모아서 얼마든지 보여드릴 수 있어. 그런데 이런 시어머니를 감수하면서까지 결혼해야 하는 거니? 난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진짜 대기업 다니는 직원이다. 증거자료 보여드리면서까지 결혼해야 하는 거야? 그건 아니라고 봐. 나는 나를 참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해. 어머님은 고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를 여러 번 찔러 죽였어. 이런 취급을 받는 게 어이없고 그 오해를 풀고자 증거까지 갖다 바쳐야 한다는 것도 너무 싫어. 그래. 엄마 때문에 상처받은 거 알아. 그렇지만 어쩔 수 없잖아.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는데 어떡해. 다른 방법이 왜 없어? 어머님 말씀처럼 헤어지면 그만인데? 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난 어떻게든 자기랑 결혼하려고 이러는데 쉽게 날 놓겠다고? 내가 정말 쉽게 놓는 것처럼 보여? 나도 자기랑 헤어지는 게 쉽지 않아. 매일 그리워하고 어쩌면 이 순간을 후회할지도 모르지. 하지만 난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 내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당장은 헤어지는 게 힘들어도 나중에 되면 잘한 일이라 생각할지도 몰라. 증거 내밀어서 결혼한다고 쳐. 과연 우리가 행복할까? 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자기 어머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이상 행복한 결혼 생활이 머릿속에서 안 그려져. 날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어머님을 시어머니로 모시고 싶은 생각도 없고. 우리 시간을 조금 갖고 생각해보자.
그렇게 생각할 시간을 갖자는 이야기를 끝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진지하게 생각했죠. 정말이지 너무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결혼하면 딱 봐도 시모 때문에 힘들 게 뻔했어요. 이런 결혼은 하지 않는 게 정답이라는 걸 알면서도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떠올리면 괴롭기만 했습니다. 그만큼 내가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괴롭고 또 괴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결코 쉽게 이별을 고한 게 아니에요. 시모에게 말로 난도질당하고 정신이 황폐해진 상태에서 나름대로 이성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제가 자존심을 부리는 줄 알더군요. 순간적인 감정에 치우쳐 본인을 쉽게 놓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게 많이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은 결코 그런 게 아닌데 실망했다는 말을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남자친구의 정말 본인을 사랑한다면 증거를 싹싹 모아서 시모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본인과 결혼할 마음이 없거나 절박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제 사랑을 의심까지 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시모도 시모지만 제 마음 하나 헤아리지 못하는 남자친구와 더 이상 미래를 그려나갈 수 없었어요. 예를 들어 시모와 마찰이 생겼을 때 남자친구가 든든하게 제 편이 되어줘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듯이 안 봐도 비도 오더라고요. 며칠 후 남자친구와 따로 만나서 제 입장을 전했어요. 헤어지자고,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안 좋게 헤어졌어요. 이별을 받아들이기까지 너무도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머리로는 이게 최선이라고 받아들이려 노력했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죠. 그냥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라 믿고 그 시간을 오로지 견뎌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직장에서 동료이자 친하게 지내는 동갑내기 친구가 제게 남자 소개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저는 됐다고 거절했지만 친구는 계속해서 소개 한번 받아보라며 저를 설득했습니다. 도대체 왜 남자 소개를 안 받겠다는 거야? 언제까지 못 잊고 허우적거릴 건데? 원래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 법이랬어. 이별해서 힘든 건 딱하지만 한편으로는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 인연이 아니니까 헤어진 거겠지. 그런 독한 시어머니를 어떻게 상대하려고? 헤어지기를 100번 1000번 잘했어. 지금 당장은 남자고 뭐고 생각이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만나봐. 진짜 좋은 사람이라 그래. 너랑 잘 어울릴 것 같단 말이야. 만나보고 아니다 싶으면 얼마든지 그만하면 되잖아. 안 그래? 정말 생각이 없었지만 친구의 간절한 설득에 하는 수 없이 알았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나중에 분명 자신에게 고마워할 거라며 자신 있어 했고 며칠 후 한 남자를 소개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예비 신랑이죠. 친구가 정말 좋은 사람을 소개해줬더라고요. 예비 신랑은 저와 같은 대기업에 근무하고 있었어요. 부서는 다르지만 직급도 꽤 높았습니다. 우연히 친구를 통해 제 사진을 보게 되었고 저란 사람은 알게 되었대요. 그리고 사진을 본 순간 첫눈에 반했다고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소개시켜달라고 그렇게나 친구를 졸랐다고 하더군요. 친구가 봤을 때 능력도 있고 됨됨이도 이만하면 괜찮으니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대요. 정말 친구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저와 너무도 잘 맞는 사람이었어요. 처음 예비 신랑을 만난 날 저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지만 저한테 첫눈에 반한 예비 신랑은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제 마음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 덕에 제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우리는 정식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뭐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 주변 사람들이 너무도 부러워했어요. 둘이 잘 어울린다는 칭찬도 많이 들었고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됐습니다. 전 남자친구와는 진짜 인연이 아니어서
그런 시련이 주어진 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반대하고 나선 시모한테 고맙기까지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루하루 사랑을 키워가며 더욱더 서로에 관해서 알아갔습니다. 그렇게 다시 평온을 찾은 어느 날이었어요. 나다. 그동안 잘 지냈니? 너한테 중요하게 전할 말이 있어서 왔어. 나 여기 회사 밑이야. 잠깐 내려와서 이야기 좀 하자꾸나. 여긴 갑자기 무슨 일로 오신 거예요? 다 끝났는데 뭐 더 하실 말이라도 있으신가요? 죄송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들을 말이 없어요. 업무 중이라 길게 통화 못하니 이만 끊겠습니다. 아이, 할 말이 있어서 왔다니까. 밑에 있는 카페에서 기다릴 수 있으니 시간 되는 대로 내려와라. 올 때까지 한 걸음도 안 움직이고 기다릴 테니까 꼭 내려와.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시모한테 계속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하고 있을 때는 핸드폰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는데 휴식 시간에 확인해 보니 부재중으로 엄청나게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전화했더니 대뜸 할 말이 있다며 저보고 회사 밑으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다 끝난 마당에 무슨 일로 와서 사람을 귀찮게 구는 건지 살짝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고 점심시간에 짧게 이야기하고 와야겠다 싶어서 1층 카페로 내려갔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다리 꼬고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시모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긴 무슨 일이세요? 점심 먹기 전에 잠깐 내려온 거니까 용건만 짧게 말씀하세요. 오랜만에 만나서 한다는 소리가 그게 다야? 난 반가운데 너는 아닌 모양이다? 그래도 네가 좋아하는 남자친구의 엄마인데 반기는 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네가 먼저 살갑게 굴면 좀 좋냐고. 앞으로 한 식구 될 사이인데. 한 식구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 우리 아들하고 다시 만나라. 너희들 결혼하는 거 특별히 허락해준다는 소리야. 중요하게 할 말 있다는 게 바로 이거고. 언제는 고졸인 며느리 창피하다고 결혼 반대하더니 갑자기 결혼을 허락한다고요? 무슨 바람이 드셨어요? 왜? 싫어? 허락해준다는데 어째 좋아하는 기색이 안 보인다? 난 네가 펄쩍 뛰면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래, 뭐 내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왜 이러나 궁금할 거야.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면 그동안 내가 알아본 게 있어. 난 네가 우리 아들 꼬시려고 거짓말하는 거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진짜 여기서 근무하는 직원이 맞더구나. 대기업이라고 해도 생산직 공순이 따위일 뿐인데 벌면 얼마나 벌겠어 무시했지만 정확히 알아보니 나쁘지 않더라고. 확실히 대기업이 좋기는 좋아. 월급이면 상여금까지 어마어마하던데. 물론 한편으로 고졸 출신 게 살짝 걸리기는 하지만 그냥 묻어두기로 했다. 고졸치고 이 정도 월급이면 나쁘지 않으니까. 그 정도면 기꺼이 감안하고 받아주려고 마음먹었어. 대신 우리 이렇게 하자. 주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싫고 체면 상하지 않게 고졸인 거 비밀로 하자. 그냥 대학 졸업했다고 거짓말하지 뭐. 그리고 대기업 공순이가 아니라 고상하게 책상에 앉아서 일하는 것처럼 말 맞추자고. 내 조건은 이거야.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고 나서 많이 힘들었을 테지만 이제 친한 일은 다 있고 한 가족으로서 앞으로 한번 잘 지내보자꾸나. 우리 집에 인사 온 날 내가 너한테 한 말 마음에 담아둘 필요 없어. 그건 너 제대로 몰라서 한 말들이니까. 그러게 그때 아예 정직원이라는 증거를 딱 챙겨왔으면 얼마나 좋아. 괜히 서로 마음 상할 일도 없고. 안 그래? 대체 뭘 어떻게 알아본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만나러 오기 전에 이미 본인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김칫국까지 원샷했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와서 선심 쓰는 척 허락하면 제가 감사하다고 절이라도 할 줄 알았나 봅니다. 하도 어이없고 기가 차서 그냥 크게 웃어버렸어요. 그리고 똑같이 다리 딱 꼬고 거만하게 앉았습니다. 저는 현 남자친구와 잘 만나고 있고 전 남자친구 따위 진작에 마음 정리 끝났어요. 고로 더 이상 잘 보일 이유가 없다 이거죠. 안 그래도 인사 간 날 제대로 무시당한 게 서러웠는데 잘 됐다 싶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다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얘가 갑자기 왜 웃고 난리야? 너무 좋아서 실성한 거야? 웃기잖아요. 앞에서 쓰레기 같은 말을 정성껏 말하는데 안 웃기고 배기겠어요? 뭐? 쓰레기? 이제 와서 선심 쓰는 척 허락해준다고 하면 제가 좋다고 넙죽 받을 줄 알았나 봐요? 착각 한번 제대로 하셨네요. 정작 저는 눈꽃만큼도 잘해볼 생각이 없는데 혼자 김칫국 장독대로 드셨어요. 이봐요, 아줌마. 정신 차리세요. 제가 미쳤어요? 그딴 결혼을 하게? 아줌마? 이거 아주 제대로 미쳤구만. 기껏 결혼 허락해줬더니 뭐 이딴 경우가 다 있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낯자국더라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아줌마란 소리가 나와? 그래. 네가 아주 저번 일로 단단히 비뚤어졌나 본데? 그럼 그렇지. 이래서 배움이 없는 것들이 욕먹는 거야. 너처럼 이렇게 팔랑 까졌으니까. 어디서 어른한테 버릇없이? 대기업 직원이라고 인정하고 결혼 허락해주니까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아? 그래봤자 넌 고졸 출신의 공순이일 뿐이야. 우리 집안 아니면 결혼이 가당키나 하냐고. 누가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받아들이겠니? 나나되니까 가능한 줄이나 알아. 은혜도 모르고 어디서 눈을 똑바로 치켰다. 당장 죄송하다고 싹싹 빌지 못해? 내가 딱 3초 줄 테니까 당장 무릎 꿇고 빌어. 그럼 없던 일로 하고 결혼 허락해주마. 아니, 안 배부르세요? 또 김칫국을 항아리째 드시네? 마음대로 하세요, 아줌마. 아줌마 아들이랑 결혼할 생각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배움이 짧아서 막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인성이 개차반인 사람에게 똑같이 굴거든요. 해석하면 아줌마한테 걸맞게 행동이란 뜻이에요. 인성 수준 바닥이고 학벌의 능력 밝히는 속물덩어리. 아줌마 같은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요. 그래서 헤어진 거고 결혼 생각 싹 접었어요. 결혼하면 지옥문이 열릴 게 눈에 훤히 보이더라고요. 아줌마 같은 시어머니 모시고 싶어하는 여자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걸요? 엄마란 사람 때문에 아들은 평생 결혼도 못하고 혼자 살다 늙어 죽겠네요. 아들 장가 보내고 싶으면 그냥 가만히 숨만 쉬고 사세요. 그게 하나뿐인 아들을 위한 길이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 충고할게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아줌마처럼 학벌의 능력만 중요시하지 않아요. 그쪽 아드님 아니어도 저 얼마든지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어요. 솔직히 대학만 안 나왔을 뿐이잖아요. 어엿한 대기업 정직원이고 성실함 인정받아서 진급도 하고 월급도 많이 받아요. 이 정도면 대학 나온 사람들보다 더 성공한 거 아닌가요? 그깟 대학 졸업증,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진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고졸을 무시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줌마 아들보다 잘 벌고 능력 좋으니까 본인 아들 걱정이나 하세요. 아줌마 아들은 대학 나왔는데 저보다 벌이도 적고 그저 그런 중소기업 다니잖아요? 누가 봐도 제 조건이 더 좋은데 뭐하러 그렇게 거세게 반대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누가 보면 아줌마 아들이 대단한 대학 나와서 대기업 다니면 잘 나가는 줄 알겠어요? 아무튼 저는 다시 생각해볼 생각 없고 아줌마 며느리 될 생각은 더더욱 없어요.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볼게요. 속에 있던 말을 모조리 다 퍼부었더니 그렇게 시원할 수 없었습니다. 전 남친의 엄마란 사람은 제 말을 듣는 내내 얼굴이 빨개지더니 겨우겨우 화를 참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 통쾌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독한 말을 퍼붓더니 정작 본인이 그래서 후련한 마음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네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가려던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처음 보는 간절한 표정으로 저를 붙잡았어요. 잠깐만. 그냥 이렇게 가려고? 그러지 말고 진지하게 다시 한 번만 생각해봐. 그래, 그날 내가 심하게 군 거 인정하마.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지난 감정 풀고 잘 지내볼 수 있겠니? 그렇다면 얼마든지 사과할게.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적응 안 되게. 하던 대로 하세요. 아줌마, 제 말 듣고 화났잖아요. 소리치고 머리 끄덩이라도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사실대로 말하면 기분이 그리 썩 좋은 건 아니야. 하지만 어쩌겠어. 자식 가진 부모가 죄인이지. 우리 아들 너랑 헤어지고 나서 많이 힘들어해. 그렇게 좋다는데 억지로 떼어놓은 건가 싶기도 하고 계속해서 마음이 쓰였어. 뒤늦게 네가 여기 회사 다니는 직원이고 알고 나서 어찌나 후회했는지 몰라. 이 정도면 며느리감으로 나쁘지 않으니까. 네 말대로 우리 아들이 뭐 크게 내세울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자식 사랑이 과해서 너한테 심하게 군 것 같다. 그 부분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혹시 나 때문에 결혼이 망설여지는 거라면 네 말대로 정말 시어머니 노릇 하나도 안 하마. 그러니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렴. 나한테 지켜줄 거는 그냥 딱 그거 하나야. 다른 사람들이 너 고절인 거 모르게만 비밀로 지켜줘. 그러면 난 그걸로 됐다. 갑자기 꼬랑지를 팍 내리고 저자세로 나오는 아줌마를 보고 살짝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어요. 결혼 허락하면 제가 좋아할 줄 알고 처음부터 강하게 나왔다는 걸 파악했습니다. 제가 미련 없이 가려고 하니 그제야 불쌍한 척, 자비로운 시어머니인 척 구는 모습이 더 소름 끼쳤어요. 두 얼굴이 따로 없더군요. 하긴 뒤늦게 제가 대기업 정직원이라는 걸 알게 되니 안타까웠겠죠. 이 정도 능력이면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찾아온 거였습니다. 아들이 힘들어한다는 건 순 핑계 같았고요. 정말 생각할수록 괘씸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당장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시어머니 노릇 안 하겠다고 거짓말하는 게 가식적이었어요. 그럴 인간이 아니란 걸 불보듯 뻔한데 말입니다. 마지막까지 그놈의 고졸 출신에 집착하는 것도 짜증났고요. 그래서 손을 거두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래봤자 소용없다고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술술 잘도 말씀하시고 연기자셔도 되겠어요. 이런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우리는 이미 헤어졌고 저는 현재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거든요. 뭐? 우리 아들 가지고 논 거니? 아니, 그 사이에 벌써 남자가 생겼다는 게 말이나 돼? 왜 말이 안 돼요? 제가 뭐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고 헤어지고 만난 건데 문제될 건 없잖아요. 저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충분히 아팠고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진짜 인연을 만난 거고요. 마침 저게 오네요. 이렇게 오신 김에 소개해드릴게요. 제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는 오늘 제가 일하는 곳에 업무적으로 볼 일이 있다며 들렀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같이 점심을 먹기로 했죠. 1층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타이밍 좋게 이쪽으로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일부러 보란 듯이 남자친구에게 팔짱을 끼고 다정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입을 떡 벌리며 놀라더군요. 왔어? 조금 늦었지?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이분은 누구셔? 모르는 아줌마야. 전에 잠깐 얽혔지만 앞으로는 볼 일 없는 사이랄까? 어때요? 제 남자친구 잘생겼죠?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좋은데 능력까지 좋아요. 그것도 아줌마 아들보다 능력 좋아요. 제 남자친구 대기업 다니거든요. 아, 저랑 같은 곳에서 일하는 건 아니고 아줌마가 원하던 곳에서 일하고 있어요. 책상 앞에서 앉아서 서류 일하는. 사귄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 앞으로 이렇게 찾아오지 마세요. 좋은 사람과 새 출발했는데 아줌마 아들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버스는 한참 전에 떠났고 부랴부랴 뒤쫓아 뛰어봤자 따라잡지 못한다고요. 그러니 있을 때 잘하셨어야죠. 이게 다 아줌마가 벌인 짓의 결과네요. 좋게 허락했으면 별일 없이 결혼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결코 저보다 조건 좋은 여자 못 만날 거예요. 아줌마가 아들 인생 망치셨어요. 말도 안 돼. 고졸 따위가 어떻게 이런 남자를... 고졸 따위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정답게 팔짱을 낀 채 아줌마를 지나쳐 갔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는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이때
정말 말도 못하게 통쾌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주 제대로 한 방 먹였어요. 나중에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남자친구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저더러 잘했다고 제대로 사이다 마신 기분이라고 웃더군요. 그 뒤로 전 남자친구의 엄마는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 남자친구와 헤어졌으니 그들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없었죠. 뭐 알고 싶지도 않았지만요. 아무튼 저는 현재의 남자친구와 예쁜 사랑을 이어왔고 곧 있으면 결혼하는 예비 신부가 되었습니다. 한때 이별의 아픔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지만 아픔만큼 성장한다고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된 것에 큰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이래서 정말 인연은 따로 있다고 하나 봐요. 혹시 제 사연이 흘러 그들 귀에 들어갈지도 모르니 딱 한마디만 전하겠습니다. 아줌마, 본인 자식 귀한 만큼 남의 자식도 귀한 줄 아세요. 그리고 제발 겸손과 인성이 뭔지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 볼게요.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